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 소개할게요. 부수와 난이도도 확인해주세요. 3급 2개와 6급, 준 6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전체 도금은 혼정신성이라고 읽습니다. 각 글자의 자세한 뜻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글자는 어두울 혼입니다. 어두울 혼의 부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날일자인데요. 해일이라고도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쓰는 성씨, 씨자입니다. 이 성씨, 씨자가 나무 뿌리의 모습에서 왔다 또는 언덕의 모양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씨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뿌리와 연결을 짓는 게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식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밑으로 날일자, 그러니까 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고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어두울 혼자, 식물의 뿌리 밑으로 들어간 해를 기억해 주시고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황혼과 혼절이 나왔네요. 황혼의 황은 누를 황자를 씁니다. 해가 지면서 살짝 어둑해지는 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노년기를 빗대어 황혼기라고도 쓰죠. 그리고 기절, 실신과 더불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혼절인데요. 여기에는 끊을 절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글자는 정할 정입니다. 부수는 가장 위에 있네요. 이 글자 부수명칭 간머리라고 불렸었죠. 네, 바로 진면자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발을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집안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정착과 판정, 정착의 착은 붙을 착자를 쓰고요. 장소를 정해서 자리를 잡고 머무르는 것이 바로 정착이죠. 그리고 판정의 판은 판단할 판을 씁니다. 판별하여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글자 보시면 새벽 신자고요. 어두론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부수입니다. 날일자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예전에 농사농자를 배울 때 본 적이 있는데요. 농사농은 날일 대신 구불곡자가 들어가 있었죠. 이 아래쪽에 위치한 글자는 바로 별진 또는 떼신이라고 불리우는 글자입니다. 조개 껍데기 바깥으로 살짝 조갯살이 나온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두울 혼자는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는 반면 새벽신자는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두울 혼은 밤을 앞두고 있고 새벽신은 반대로 아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자들의 위치를 이용해 해는 뜨고 별은 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뜻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할 예시는 많지 않아서 하나만 볼 텐데요. 바로 샛별의 다른 말 신성, 여기에는 별성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 소개할게요. 살필 성이라는 음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수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바로 눈목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는 작을 소가 아니죠. 네, 작을 소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적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에 바로 대각선 부분에 이 삐침획이 더해져 있는데요. 헷갈리신다면 이것을 덜어내는 역할로 기억해 주세요. 작다라는 것은 크기나 부피와 관련이 되지만 적다라는 것은 정도나 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삐침획으로 덜어낸다. 그래서 양이 적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소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살필 성자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눈으로 살펴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활용 예시 보겠습니다. 반성과 생략. 반성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서 반자는 돌이킬 반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 생략. 잘못된 예시가 아니고요. 여기에도 살필 성자가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를 표시했어요. 살필 성에는 바로 덜생이라는 음과 뜻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필성, 덜생 두 개의 대표음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 중 도금을 바르게 읽은 것은, 잘못 읽은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에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두 개의 음과 뜻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요. 생략의 략은 간략할 약자가 쓰였습니다. 이제 사자성어의 전체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두운자와 새벽신자는 날일자의 위치처럼 시간적으로도 반대 개념에 있는 글자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저녁에는 정하고 새벽에는 살핀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생략이 된 것이 있죠.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직역을 했지만 대충 느낌이 오시죠? 누구의 잠자리를 이야기하고 누구의 안부를 묻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효를 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효의 방식에도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담겨져 있는 정신과 마음만큼은 본받을 점이 있겠죠? 네, 오늘의 사자성어 혼정신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